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 박연미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횡재세 맞습니까? 횡재세. 네, 횡재세 네. 맞습니다. 공식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세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횡재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뜻밖의 재물을 얻음 이렇게 되는데 네. 기업들이 장사를 할 때 원래 하던 것 그 이상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뜻밖의 얻은 수익이 너무 클 때 이걸 사회와 좀 나누는 방식으로 네. 추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해외에서 일부 도입한 나라들이 이미 있고요. 최근 네네. 들어서 고금리의 은행들이 장사를 너무 잘해서 이거 좀 나누자. 혹은 에너지나 천연가스 기업들이 전쟁의 틈을 타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이거 좀 나누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국내에도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이 장사를 잘해서 번 돈이 뜻밖의 수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횡재세 논의가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작년 3월 유엔에서 석유나 가스회사 등이 전쟁 등의 외부 변수 때문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면 네. 이건 사실 소비자들이 그 출렴해서 이익을 보태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니 이걸 좀 나누자 해서 글로벌 그 에너지 기업들이 작년 1분기에만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이냐 네. 몇 개 대형 회사만 추려도 130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 요거 좀 나누자 이런 논의가 130조 원이요? 해외에서 네. 있었고요. 해외에서. 네. 그리고 이런 논의를 받아서 작년에 한참 기름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던 와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야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네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류세를 낮춰주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정유사가 얻은 이익을 독식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네. 야당에서도 그래서 이어서 유가 상승으로 정유사 이익은 늘었는데 소비자 부담이 너무 크게 불어났으니 네네.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이 횡재세 도입을 공식화했고 네. 왜 그런 건지 일단 설명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이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네, 최근 기름값, 은행이자 많이 올라서 저도 불만인데 네. 예, 지금 그 서민들의 삶을 개선한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은행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분을 서민 지원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있습니까? 일단 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민주당을 위시해서 또 기타 야당에서 나온 법안들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네. 이게 전 국민이 십시일반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평소라면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네네. 기업이 뭘 잘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서 낸 수익이니 이걸 좀 나누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전쟁이나 고금리라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번 돈이라면 기업이 기술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을 굉장히 잘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다. 즉 이게 통념상 사회 정의와는 좀 먼 것 같다. 다분히 감정적인 평가가 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 재분배도 좋고 사회 공헌도 좋은데 기업들은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힘들다. 이런 반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횡재세가 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좀 무리하게 올리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정치권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순서로 그런 논리가 가능하냐면 지금 야권에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복수의 횡재세 관련 법안의 내용들은 은행권이 통상적으로 벌어들이던 순이익의 2배 이상을 벌 때 그 절반까지는 추가로 횡재세로 환수하도록 하자 등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평년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버는 어떤 해가 있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테니 그걸 계산을 해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중할 것이다. 이게 그 법안에 깔려 있는 그 정신의 골조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 그 부담을 서민들의 대출이자의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전가할 수 있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횡재세 도입에 좀 반대하는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횡재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안 그래도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 시장 경제 부작용만 더 키우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 주장도 팽팽한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기업들의 불만은 뭐 네. 업권별로 좀 나눠서 본다면 대표적으로 정유사 그리고 금융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정유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그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예. 대형 에너지 기업의 횡재세를 물리는 건 그들이 직접 시추를 하고 천연가스를 캔에서 송출하는 정말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의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갈 때 우리도 비싼 돈 주고 수입해서 파는 중간 거래상일 뿐이다. 이게 정유사의 입장이에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 그래서 우리들이 전체적인 마진이 떨어질 때 이걸 보전할 것이냐 사회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정유사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은행권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초과 이익의 정의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의 본령은 원래 돈을 벌고 돈 벌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데 네. 어디까지 벌면 적정 수익이고 어디 이상을 벌면 초과이냐 이걸 가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네. 또 한 가지는 은행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국에 의해서 한국의 금융권은 기존에도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여기에 기존에 이미 세금을 내고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건 좀 현재 세금 체계 자체를 좀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 앞서 표현하신 뜻밖의 이익이라는 것이 이제 초과 이익으로 볼 네.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라든가 기준 금리가 올라갈 때는 또 조금만 올라도 정유사라든가 은행권에서 금리, 네. 기름값을 좀 더 많이 올리는 것 같고 또 네.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반대인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불만들이 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네. 내가 낸 돈에 대한 가치는 크게 느껴지게 마련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예적금 금리는 소폭 올라가는 것 같고 대출 금리는 몇 배로 뛰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도 정유사들이 하락할 때는 저희가 기름 들여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기존의 기름은 비싼 기름 탱크에 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국제유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아직 그 오른 기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탱크에 있는 그 기름도 비싸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서로 눈높이가 다른 것인데 이 절충안을 찾는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횡재세라는 것에 논의가 나온 시대적인 배경, 고물가의 서민이 힘들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이게 정치 이슈가 되면서 네. 절충안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좀 신중한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네. 가격과 금리는 결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제도가 얼기설기 덧붙여졌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네.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세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런 입장이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예. 은행권에 부과하자고 하는 횡재세의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야기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고민하고 있다. 논의를 예. 좀 더 해보자. 양쪽 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은행들 그 이자 받는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시중은행들 체질 개선 문제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은행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 이 정부 대책이 뭐 연내에 발표될 거다라는 보도도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뭐 구체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 시중은행에 추가로 시중은행을 더 만드는 그런 방안은 사실 상반기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어 온 예. 것이고요. 저신용자나 청년층을 위한 금융 상품 혹은 대출 상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인터넷 은행들에게 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그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예. 청년들의 경우에는 금융 크레딧이 많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대출을 받아도 조건이 불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에 좀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의 논의도 물론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야당은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지금 이 횡재세 법안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존에 이미 발의되어 있는 몇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네. 이걸 공통적으로 그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추려서 이 중에서 뭐 용해인 의원안 등을 그 골자로 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은행권이 평년 대비 초과 이익을 많이 거뒀을 때 그중에 절반 정도는 다시 횡재세, 새로운 세목을 하나 추가해서 걷어들이겠다. 기존의 법인세 이외에 추가 세목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또 정유사 등도 마찬가지로 이런 초과이익이 있을 때는 어떤 기금 등의 형태로 거두어서 이런 기금을 뭐 청년 일자리에 쓴다든지 아니면 은행권도 기금 형태로 요 횡재세를 모았다가 서민들의 금융 지원에 쓴달지 아니면 전세 사기 대책 이런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뭐 재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야가 경쟁적으로 또 관련 논의를 네. 할 테니까 뭐 좋은 그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그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그 횡재세에 이어서 최고 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 네. 이 법인세 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법인세를 개편한다는 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현재 법인세 구간은 2억 원 이하의 작은 회사들,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의 기업들, 그리고 200억 원 초과에서 3천억 원 이하 구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3천억 원 이상이 과표가 되는 대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구간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을 통합하자는 겁니다. 즉 200억 원 초과해서 3천억 이하 그 구간을 없애고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면 다 최고 세율인 24% 구간에 집어넣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 기업이 네.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네. 200개 미만에서 2,000개 이상으로 대상 기업이 1,900개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두고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부의 사회적인 재분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 여당과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조류가 지금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들어해서 예. 우리가 표본으로 많이 삼았던 독일 같은 나라도 세금을 팍팍 깎아주는 그런 상황이다. 글로벌 스탠드와 안 맞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사자인 기업들의 입장도 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좀 여야가 그 접점을 좀 찾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